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전시 상황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begin by announcing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our war against the Chinese virus. We'll be invoking the Defense Production Act just in case we need it.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동부 뉴욕 지역과 서부 지역에 해군 병원선을 각 한 척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 발동으로 치료약 개발과 의료 물품 확대 생산, 주요 생필품 등의 생산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 확대를 위해 다수의 그룹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I can announce further steps to expand testing capacity. We're working with several groups to determine if the self-swab, a much easier process than the current process that's not very nice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셧다운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택 소유주와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방주택개발부의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종류의 차압과 퇴거 명령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Our time we must sacrifice together because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ll come through together. It's the invisible enemy. That's always the toughest enemy, the invisible enemy, but we're going to defeat the invisible enemy.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육로도 차단했습니다. 앞서 필수적이지 않은 캐나다 국경을 통한 한시적 입국 금지에 이어 멕시코 국경도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초대형 재정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의 현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즉각적인 현금 지급이 핵심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한 명당 $1,000씩 체크가 2조 안에 직접 지급될 전망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당장 2천억에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길이 닫히며 파산 위기에 몰린 항공사들을 위한 구제 금융도 최대 1,000억 달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합치면 전체 부양 금액은 당초 예상됐던 8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조 2,50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릴 것이란 전망인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8,500억 달러를 가볍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We don't want with this invisible enemy, we don't want airlines going out of business. We don't want people losing their jobs or not having money to live when they were doing very well just 4 weeks ago. So we're going big. 또 미국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당 지원 금액이 가구당으로 바뀌거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LA 통합교육부를 비롯한 미 전역에 긴급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창 학업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휴교령이 내려지며 학생들을 둔 가정에는 비상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한인들의 교육 실태,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과 선생님. 학생은 잘 이해가지 않는 문제를 화상으로 물어보고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풀이 방법을 전달합니다. LA 통합교육부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 휴교령이 발효되며 한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선생님이 마주하는 수업이 사라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학원가들은 앞다투어 화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85%에서 90%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차질없게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복습이나 예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만족도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일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화상교육에만 의지한 채 자녀를 홀로 집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에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어떤 선생님들은 큰 숙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내주셔서 아이들을 바쁘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숙제가 나오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서 휴교령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입시생을 둔 부모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게 장기간으로 2주, 3주, 4주, 한 달까지 길어질 경우는 학습 손실이 크고요. 지금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생이기 때문에 5월에 AP 시험이라든지 SAT2 시험이라든지 큰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기관의 폐쇄에 따라 한인들의 교육 풍토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프리스쿨 역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시 휴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이번 휴교령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름방학까지 학기 전체가 통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다수의 공립학교들이 남은 학기 동안 휴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교에 들어간 학교들이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내 610만여 명의 학생들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니 서몬드 캘리포니아주 교육감은 주지사의 발언이 향후 학기에 대한 제한일 뿐 아직 휴교 기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도 식당과 주점들의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남과 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이달 말인 31일 밤 11시 59분까지 식당과 주점의 영업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오렌지 카운티 식당 내 식사가 전면 금지되고 바처럼 음식이 없는 주류 판매 전문점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배달과 포장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식품점과 주유소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업소들의 경우 영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청정 지역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개 주 전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절기 독감과 감기, 알러지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병원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청정 지역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 50개 주 전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만 2,000명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도 두렵지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미 전국에서 약 3,40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35만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무려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철 알러지 환자와 최근 계속된 비로 밤 기온이 40도대로 뚝 떨어지면서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감, 감기철입니다. 특히 금년에 A형과 B형 독감이 2번이나 우리를 강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 코비드-19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환자가 아파도
병원 방문은 미리 주치의와 전화 상담 후 방문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독감, 여기에 감기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독감과 감기 환자가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미리 물어보고 보건국으로 안내할지 병원 방문으로 진료할지를 결정합니다. 질문은 해외 방문이나 증상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한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눈물, 콧물, 재채기는 나지만 열이 동반하지 않고 대개는 몸살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나 코비드-19이나 독감인 경우에는 물론 독감이나 코비드-19에는 고열이 동반하고요. 몸살과 몸이 으시시한다든가 열을 나오는 게 같이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유의하시면 하지만 증상이 코로나19와 독감, 감기도 매우 비슷해 혼란을 겪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미리 걱정하기보다 먼저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꼭 접종할 것과 가족 감염을 막기 위해 자녀와 부모 모두가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식당 내 영업이 중단된 가운데 뉴욕 일원의 한인 업주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온라인 배달 판매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반찬까지 판매하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난 15일 뉴욕 시내 레스토랑과 주점 카페에 대한 테이크아웃과 배달로 국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한인 요식업계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 뉴욕 맨하튼에서 코로나 비상사태의 자구책을 찾기 위해 한인 업주들은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지만 30위가 뉴욕 코리안타운은 많은 인파와 유동인구가 있던 평소와 다른 한산한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최소의 인원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위가 한인타운 바베큐로 유명한 미스코리아의 경우 1층만 운영하고 2, 3층은 폐쇄했습니다. 총 80여 명의 직원 중 주방 4명, 배달 음식을 위한 홀 직원 2명을 포함 최소 인원만으로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오너에 의하면 배달 서비스 확대와 온라인 마케팅 강화,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고객에게 다가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요식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더 큰 집의 박혜화 대표 또한 현재 2층을 폐쇄하고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 업주들은 불황 속에서 딜리버리, 즉 배달업체인 우버잇, 씹네스, 도어대쉬, 포스트메이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자체 배달 요원이 없는 경우 지금 현재 배달업체 수수료 또한 부담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변화로는 뉴욕시가 음식 배달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만 전기 자전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 내방 손님이 많이 줄어서 가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 주문이나 이제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항상 청결에 신경 쓰면서 장사 준비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경은 17일부터 시행된 레스토랑과 바에서 음식이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업주나 손님 모두 벌금을 부과시키고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주류국도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시 주류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뉴욕 코리안타운은 레스토랑뿐만 아닌 네일, 사우나, 많은 상점들이 휴점 안내문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UCLA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UCLA 진블록 총장은 어젯밤 성명을 통해 재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감염 학생과 접촉이 있던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유예할 것을 결정한 LA 시정부가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LA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길거리 음식은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도시 봉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진 않지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카풀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최대 3명까지 합승한 대신 이용료가 낮은 편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에 우선 적용됩니다. 애플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중화권 이외 지역의 모든 매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제품 구매와 수리는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매장 정상 영업 일정은 추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